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이용하는 수요가 부쩍 늘었습니다. 심사가 없이 쉽고 빠른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자 부담이 크다는 맹점도 있는데요. 특히 보험사들의 실질 수익이 되는 가산금리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들의 가계대출은 올 상반기 기준 112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한 보험 계약 대출, 이른바 약관대출입니다. 약관대출은 보유보험의 예상 해지 환급금 안에서 대출 심사 없이 돈을 빌려 쓸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에게 유용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평균 금리는 최소 3%에서 최대 9%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약관대출의 금리는 가입자가 나중에 돌려받게 될 이자인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져 산정됩니다. 때문에 과거 많이 팔았던 고금리의 금리 확정형 상품일수록 기준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큰 구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보험사들이 가뜩이나 고금리인 금리 확정형 상품에 더 높은 가산금리를 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보험사들이 금리 연동형 상품에는 1% 중후반대의 가산금리를 물렸고 금리 확정형에는 이보다 1%포인트 높은 2% 중후반대를 책정했습니다. 보험사들은 금리 확정형 상품의 경우 대출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 비용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분이 7%짜리 보험에 가입하신 분이 대출 받을 때는 7% 정도에 맞춰놨던 채권을 팔아서 그거를 현금화시켜서 대출 갚아주는 거거든요. 대출해주는 거니까 그 7%, 그렇죠. 7%의 자산운용 기회가 이제 없어지는 거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골칫덩어리인 과거 고금리 상품들을 밀어내기 위해 더 높은 가산금리를 물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옛날 것들은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고 팔고 있는 건 아니지. 유지하고 있는 상품이 그만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훨씬 높은 상품들이죠. 지금 현재로서 보면. 과거 보험연구원은 금리 연동형보다 금리 확정형의 대출 리스크가 더 크지만 그로 인한 금리 차는 0.5%포인트면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보험사들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입니다.